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뉴스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도 좋은 뉴스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코인베이스 소식이고요. 미국 워싱턴 DC에 암호화폐 로비 단체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를 만들어서 그걸 로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암호화폐를 로비하는 단체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스텔라 루멘이 체인이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인터스텔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에 부는 블록체인 바람 ICO 허용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중동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쪽이나 그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 소식은 우즈베키스탄에 세계 최초 국가공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설립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건 소식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중동 이쪽하고 연결되어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20만 원 무너진 원인은 ICO라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그 20만 원 아래로 그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먼저 미국의 이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로비 단체를 결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블록체인 협회를 이제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펀드와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스타트업이 모여서 실제 블록체인 협회를 설립했고, 이 협회의 목적은 로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로비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로비라는 게 합법화되어 있고요. 실제 정경유착이 어느 나라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음지에서 하는 것보단 양주로 끌어올려서 합법적으로 그걸 투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합법화 시켰는데, 실제로 말이 많고 여기에서도 이게 정말 정말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돈을 대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이제 로비죠. 근데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들을 따로 채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변호사나 이제 대기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로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제도나 교육법 이런 것들,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했던 그 서클은 이제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를 인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폴리체인 캐피털,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라는 업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약 멤버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열심히 로비를 하겠죠. 실제 여기 로비를 하는 이 협회에 그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틴 스미스라는 사람을 먼저 영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오랫동안 이제 로비와 관련된 일들을 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오버스탁 그 쇼핑몰 오버스탁닷컴의 블록체인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베테랑을 뽑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 프로토콜 랩스의 이제 고문 변호사 마빈 모리와 그리고 행거의 설립자 조시 맨델슨이 협회의 자문역을 이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인사들이 실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계에서는 이 정치를 움직여야지만 이 규제를 풀 수가 있고 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로비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미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보로 이 규제를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그리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할수록 이게 풀어나갈 힘들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스텔라 체인 인수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스텔라 루멘이 실제 그 상위권에 있는 우리 코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드 맥칼렙이라는 사람이 리플에서 나와서 만든 코인인데, 실제 이 스텔라룸에는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 체인을 또 인수를 하면서, 이 체인이라는 업체는 내부 원장 제조사를 내부 원장 이제 제조사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업체들이랑 일을 했더라고요. 실제 비자랑 시티그룹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이제 대기업과 협력을 해왔던 업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보다 이제 지능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주력 상품인 시퀀스와 암호화폐 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실제적으로 스텔라에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들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스텔라가 이 체인을 인수하고 여기 CEO에는 아담 루드윈을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서 토큰 모델로의 발행을 효과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 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다른 기관들이 토큰 자산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 기관들마다 자신만의 이제 자산에 대해서 토큰화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모델을 지금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체인이 원장 시스템, 그러니까 암호화폐 원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그 전문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 토큰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발행하고 실제 유동화 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볼만 할 것 같고요. 실제 스텔라는 IBM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페이먼트 쪽에서 월드와이드 페이먼트 시스템, 이걸 이제 IBM이 런칭을 했었죠. 이 스텔라 백드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텔라 기반의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IBM도 스텔라를 이제 기술이나 기반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동 소식인데요. 중동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제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ICO를 이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증권 플랫폼을 세계 표준에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증권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규제를 틀을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좀 어떻게 요 증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실제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기존의 법이 없으니까 기존의 법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증권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 좀 더 법 제정이나 규제를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제도권으로 또 끌어들이는 데에는 이 증권으로 간주를 했을 때 어, 조금 더 그 중앙 통제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P2P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음, 그게 어떻게 여기에서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ICO를 이제 허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 규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가상통화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M캐시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쪽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 실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라는 곳에서 사우디 최초로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에 가입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다수의 은행과 보험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중동 쪽에서도요. 그래서 요거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중동 쪽에서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세계 최초의 정부공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거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대통령이 직접으로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운영하고, 우즈베키스탄 ICO를 합법화하고, 아까 중동하고 이제 비슷해졌죠. 중동도 ICO에 대한 규제 만들고 그걸 합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즈베키스탄도 ICO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마이닝 단지 및 대규모 블록체인 R&D 단지 조성하고, 정부 승인 암호화폐 은행을 설립하고요. 우즈베키스탄 국립대 내 블록체인 기반 학과 개설,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을 풀려고 하는 나라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규제를 풀고 어,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이렇게 과감하게 그 규제를 풀고 실제 이렇게 거래소를 설립하고 ICO를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져 가겠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 행보를 보일지 이것에 이제 뒤처지면 안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뉴스는요, 이더리움 소식이고요. 이더리움이 20만 원이 지금 무너져서 다들 그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살짝 반등을 했어요. 이번에 20만 원 무너졌다가 이번에는. 근데 시세 하락이 이제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제 계속 우리는 살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ICO 프로젝트들이 보유 이더리움을 매도했다, 매도러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더리움 대부분의 ICO들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 투자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이 이제 ICO 업체들이 받아놓은 것들을 이제 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걸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럼으로써 이 매도러시가 나왔다 해서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이 뻔한 이야기 뒤에 이제 ICO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6억 달러, 그러니까 6,772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걸 이제 그냥 다 팔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또 있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모르죠. 실제 이오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더리움이 많이 매도되었어요. 이더리움이 기본 이오스를 매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매도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더리움은 ICO가 지금 허락된 상황, 그리고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ICO를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제 막 코인 시세가 좋아지거나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ICO도 이제 그 위축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더욱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ICO를 적극적으로 하고 막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앞으로 만약 다시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ICO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양상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은 그만큼 파급력이 높은 거고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5가지 뉴스들 전체적으로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전체적으로 국가와 연결성이 많죠. 미국 정부와 그리고 중동,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어떻게 이 규제들을 풀어가고 실제 ICO나 다른 거래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암호화폐 시장을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주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해 놓은 뉴스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